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수업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FASTA 파일이 있고 FASTQ 파일이 있다. FASTA 파일은 뭐 레퍼런스 지놈들을 넣어놓는 이런 파일이고, FASTQ 파일이 보통 시퀀싱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 NGS에서 나오는 가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구를 한다, 이 NGS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 그럴 때 나오는 가장 날 것의 데이터입니다. raw 데이터,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NGS에 좀 더 초점을 맞추기 전에 저희 리눅스 환경에 좀 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약간 느꼈던 게 뭐라 그럴까, 본인의 현재 들어가 있는 위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PWD 써보시면은 슬래시로 나누어진 막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제일 끝에는 본인이 현재 있는 개인 폴더가 써 있죠. 지금 이게 슬래시, 각각의 슬래시 앞쪽에 있는 게 그 상위에 있는 폴더란 얘기예요. 실제로 리눅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 여러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 맥 OS, 뭐 애플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저희 뭐 사용하는 이 핸드폰,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도 상위 폴더가 있고 하위 폴더가 있고, 그 폴더들 안에 폴더 안에 이렇게 계속 계층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다가 필요한 파일들이 들어있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바로 그런 계층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있겠죠. 계속 이제 뿌리로 찾아 올라가다 보면 끝이 있겠죠. 리눅스에서는 슬래시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지금 pwd 를 쓰시면 나오는 이 주소 같은 거죠. 요게 절대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absolute pass예요. 절대 주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cd 띄고 슬래시 그냥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은 pwd 하면은 슬래시 하나만 나오죠. 가장 루트로 가 있는 거예요. 가장 뿌리로 지금 가 있는 겁니다. 얘를 쓰시면은 그 안에 가장 뿌리 밑에 여러 폴더들이 있는 거죠. 폴더들이 막 여러 개가 있고 파일도 몇 가지 있고 뭐 그렇죠. 파일은 없네요. 그죠? 폴더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썼던 그 개인 폴더에서 있었던 곳으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cd 그리고 데이터 2, 그죠? 제가 데이터 2라는 걸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죠. 이거는 원래 있었던 겁니다. 데이터 2라는 폴더 밑에 홈이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시스템 2021이라는 폴더가 있고, 스튜던츠라는 폴더가 또 있고, 그 밑에 본인의 개인 폴더가 있는 거예요. cd 띄고 데이터 2까지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L을 쳐보면은 그 안에 홈이라는 디렉토리가 하나만 있죠. 또 cd 띄고 홈 쓰시면은 또 들어가시죠. L을 치시면 시스템 2021이라는 또 폴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시스템 2021, 탭키 누르면 완성해준다 그랬죠. 유니크한 이름입니다. 들어가면은 막 뭐 지저분한 것들이 있고, 어떤 분이 본인의 개인 폴더가 아니라 저희의 홈 폴더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렇죠? 홈 폴더로 들어가셔서 그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각각의 개인의 홈 폴더는 스튜던츠 안에 이렇게 개인 홈 폴더들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은 홈 폴더 안에, 그러니까 개인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저번 시간에 수업을 안 들어오셔서 개인 폴더가 없으시다 그러면은 mkdir 띄고 mkdir이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폴더를 만드는, 디렉토리, 폴더 똑같은 말입니다. 폴더를 만드는 명령어예요.
mkdir 띄고 본인 학번 언더바 본인 이니셜 써주시고 엔터를 하시면은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또 방금 만든 뭐 이미 있는 본인의 개인 폴더로 들어가 주시면은 자 어떤 분께서 저희 파일을 지워주셨어요. 그죠? 좀 전까지 있었던 파일이 지워져 버렸네요. 잠시만요. 좀 전까지는 이게 빨갛지 않았죠. 그죠? 빨갛지 않았는데 지금은 빨개져 버렸어요. 예, 저 파일이 지워진 거예요. 아마 RM을 제 생각은 그거를 지우시면서 RM을 띄고 이렇게 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아무튼 그러니까 좀 전에 여기 이제 저희 다 같이 사용을 하는 홈 폴더에 이렇게 링크를 건다든지 여기다가 이렇게 개인 폴더를 만드신다든지 하시는 일들이 지금 본인의 현재 있는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기 스튜던츠 폴더 안에다가 개인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스튜던츠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층 구조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각화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2D 띄고 -D 해주시면은 폴더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막 나오죠. 스튜던츠라는 이 폴더 안에 이렇게 있다. 뭐 이거는 그렇게 도움은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위치를 잡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일단 PWD를 치면은 본인의 지금 워킹 디렉토리가 나온다 그랬죠. 거기서 저희 홈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는 방법은 그냥 cd 치셔도 시스템 2021 여기가 저희들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홈 디렉토리입니다. 저희 다 같이 쓰는 홈 디렉토리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원래 개개인마다 하나씩 아이디를 할당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아이디를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한 사람한테 하나의 아이디가 할당이 됐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홈 디렉토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의 지금 제 이 수업에서의 홈 디렉토리는 이 안에서 cd 띄고 students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제가 방금 전에 있었던 시스템 2021로 가고 싶다. 시스템 2021 폴더로 들어가고 싶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폴더로 가는 거는 cd 띄고 점점 점 두 개 찍어주시면은 pwd 바로 위에 있는 폴더로 가져요. 그리고 다시 스튜던트 폴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절대 패스를 다 적어주는 거예요. 앱솔루트 패스를 다 써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냥 써보도록 cd 띄고 루트에서 data2 우리 이거 이렇게 따라 들어왔죠. data2 슬래시 잠시만요. data2 슬래시 홈 슬래시 시스템 절대 값을 다 써주면은 또 거기로 가집니다.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겠죠. 근데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뭐라 그럴까 귀찮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로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름 써서 들어가고 그리고 심지어는 위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cd 띄고 점점 슬래시 점점 하면은 좀 전에 있었던 거에 위에 폴더로 들어가지게 되죠. 슬래시로 나눠주는 거예요. 각각의 단위는 슬래시로 나누어주고 이동하고 싶은 곳에
예, 그걸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대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대시를 써줄 수도 있어요. 대시 표시를 해주시면은 그냥 무조건 제가 이동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폴더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럼 폴더 구조 확실하게 폴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뭐 LN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자, 지우고 싶으시겠죠. 지금 잘못된 장소에 만드신 학생분들이 이 폴더들도 지우고 싶고 그런데 지금 지워지지 않아서 굉장히 당황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RM 치면은 자, 셋날 리무브 얘는 안 된다. 얘는 디렉토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모든 명령어들 매뉴얼이 있고 뭐 옵션이 있다 그랬죠. 보통 그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은 대시 헬프 쓰시면은 자, 간단해 보이는 명령어들도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막 써 있는데 좀 전에 얘는 디렉토리라서 못 지워. 보통 그냥 아무런 명령 없이 쓰면은 얘는 파일을 지우려고 합니다. 디렉토리는 위험하니까 디렉토리 안에 파일들이 여러 개 있고 그래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디렉토리는 함부로 지우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디렉토리를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r이 있어요. -r을 써주면은 디렉토리를 지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같이 지운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비어 있는 것만 지우는 옵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어를 사용을 하실 때 사실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뭐 잘 알고 계시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help help 한 번씩 써보시고 읽어보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처음 하면은 뭔가 잘 되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8 저거를 지우려면 rm 띄고 -r 2018 탭키 누르면 이제 에러가 안 나고 지워졌죠. 그죠? 그리고 거기까지 해서 그래서 폴더 본인이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 윈도우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윈도우에서도 D 드라이브에 하이글래스에 HG 템프에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윈도우즈에서 사용을 하는 패스인 거예요. 이게 패스를 따라서 가시면 되고 심지어 새로 창을 만들었을 때 저 창에다가 페이스트를 하면은 여기로 바로 가주죠. 윈도우스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특정 폴더에다가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스튜던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어떤 분이 스튜던트에다가도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죠. 개인 폴더에다 해주세요. 개인 폴더로 들어가셔서 스튜던트 안에 있는 개인 폴더에다가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셋업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그러면은 저희 이 파일을 잘 고쳐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이 걸렸네요. 그렇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고 LL을 치면 원본이 지금 삭제가 됐어요. 어딘가에서 언젠가 지금 처음에는 빨갛지 않았었죠. 지금 원본을 지워버린 거예요. 원본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 지워져서 링크가 깨졌다. 지금 얘들이 아니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는 원본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원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0분 동안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에서 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서 해도 상관없으세요. 엑스컬츠도 따로 터미널이 있나요? 사실 저 맥을 안 써봐가지고 엑스컬츠에서 하세요. 그러면은 엑스컬츠에서 하시면은 전 사실 터미널 엑스컬츠 깔고
터미널에서 그 마이너스 X 옵션을 넣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fast QC 명령어 넣으시면은 켜지나요? fast QC가? 아, 엑스펄트에서는 컨트롤 CV가 안 된다. 그러니까 카피 페이스트가 안 된다는 거죠. 예. 터미널에서 하세요. 터미널에서 하시고 터미널에서 fast QC 켜지시나요? 그럼 터미널에서 하세요. 터미널에서 하시고 사실 뭐 이런 거 뭐 엑스컬처에서도 뭐 카피 페이스트 하는 뭔가 단축키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제가 사실 예, 그 개개의 프로그램까지는 전부 다 알지 못해서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뭐 저희 서버 안에서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일단 저희 뭐 학생분들 3시 10분까지 좀 휴식을 취해 주시고요. 저는 저 링크 깨진 거를 어떻게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시 10분까지 쉬어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일단 링크부터 고치겠습니다. 예. 파일을 못 찾아서 홈이랑 스튜던트 세로 폴더 OJH로 만들었는데 이거 지우는 것도 폴더를 지우시는 거는 RM 띄고 마이너스 R 띄고 지우는 폴더 쓰시면은 그 폴더 안에 있는 것까지 싹 날려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폴더 지우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는 거고 조심하셔야죠. 안에 안 지우고 싶은 것까지. 근데 지금 실제로 크게 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한 개씩만 만들어 주세요. 그죠? 그리고 일단 링크 깨진 건 붙였고, 아이고, 링크 깨진 건 붙였고, 그러면은 한 10분, 네, 저도 쉬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자, 그래서 깨졌던 링크를 고쳤죠. 그죠? 깨졌던 링크를 고쳤고,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한번 쭉 보죠. 게임 폴더. 이것들은 지울게요. 링크 잘못 걸려진 거는. 자, RM. 지금 저 FA 파일. 얘를 지우고 싶어요, 내가. 이 파일 이름을 다 쓰는 것도 방법이죠. 이렇게 쓰면은 지워집니다. 그죠? 그것도 방법이고, FastQ. 이 리눅스 환경, 보통 이런 커맨드 라인에서 할 때 전부 다 라고 얘기를 하면 곱하기를 써주면은 전부 다예요, 이게. 근데 이 FastQ로 끝나는 이 파일을 전부 다 내가 지우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있죠? FastQ라고 써주면은 저 두 개가 다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좀 걸렸는데, 자, 링크 깨진 것도 고쳤죠, 그죠? 그러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그런 위치 잘못 잡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폴더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봤어요. 폴더라는 게 존재를 한다.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워요. 뻔한 얘기네요. 그죠? 여기도 윈도우에서 이 폴더 안에다가 그 위치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사진 폴더 만들어서 사진 넣고, 동영상 폴더 만들어서 동영상 넣고, 게임 폴더 만들어서 게임 넣고 그러시죠. 이렇게 폴더들이 존재를 하고 시각화를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존재를 하고 있고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이렇게 폴더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특정 폴더에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 파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단계 위로 가주는 것도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아이콘으로 있어요. 사실은 얘들도 명령어가 있는 거죠. CD 띄고 점점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버튼이.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도 있죠. 바로 전 단계 대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걸로 가고 싶으면 선택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본인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 리눅스 시스템에서 윈도우도 마찬가지죠. 윈도우 맥OS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컴퓨터를 사용하시다 보면 컴퓨터가 갑자기 막 느려지고 멈추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하실 때 보통 컴퓨터 껐다 키죠.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고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이 메모리나 CPU를 너무 크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거를 확인을 하고 싶으신 게 있죠.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시고 작업 관리자가 나와요. 그죠? 그 작업 관리자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CPU 지금 전체 CPU에서 11%, 10%, 9%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는 30% 사용하고 있고 성능은 이렇고 지금 CPU는 이런 게 전부 다 몇 프로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CPU는 8개의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 스레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 번에 일을 할 수 있는 뇌가 몇 개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논리 프로세스는 16개의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제가 1 더하기 2는 3 더하기 4는 5 더하기 7은 이거를 동시에 16개를 팍 주면 얘가 16개가 동시에 뇌가 팍 이래서 바로 답을 주는 그런 겁니다. 한 개씩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뇌 하나가. 그렇고 메모리 아무튼 지금 어떤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리눅스 환경, 심지어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주는 게 탑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top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런 창이 떠요. 그죠? 지금 왼쪽에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창이 뜹니다. 뭐 다들 잘 들리시나요? 잘 듣고 계신가요? 바로 앞에 네, 없으니까. 잘 들려요. 예, 듣고 계신지 뭐 그런 걸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시스템, 유저, 시스템 뭐 이 어쩌고 저쩌고가 이렇게 여러 명 접속해 있다. 그죠? 뭐 이런 게 다 뜹니다. 그리고 S도 있고 R도 있고 이렇게 뭐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안 보이니까 좀 내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을 보시면은 지금 컴퓨터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격 접속한 이 서버가 어떻게 일이 지금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탑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CPU, 메모리, 뭐 프로세스 몇 개 돌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3초 간격으로 화면을 계속 갱신을 하면서 뭐 보여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씩 보자면은 여기에 제일 위에 일단 그러니까 뭐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씩 보시면 됩니다. 15시간 24분 41초 업 24일 24 days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 지금 서버를 킨 지 지금 24일하고도 15시간 24분이 지났다. 그냥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원격 접속해 있는 사용자가 44명 있다. 그죠? 저희 44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드 에버리지가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잘 안 보이니까. 숫자가 3개가 있는데 이게 1분, 최근 1분 동안 평균적으로 CPU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5분 동안 얼마나 사용했는지 15분 동안 사용했는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이 서버는 잠시만요. 그러네요. 지금 여기는 현재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간 죄송합니다. 현재 시간이 나와 있네요. 이것도 뭐 환경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서버가 켜진 다음에 시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시간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4일 동안 이 컴퓨터는 켜져 있었죠. 켜져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시가 넘어가면 00분부터 다시 시작을 하나? 뭐 요거는 저도 찾아볼게요. 뭐 감사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시간 24일 동안 켜져 있었던 컴퓨터인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에버리지가 있고요. 사용량,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서버는 24코어예요. 24개의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로드 에버리지가 20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로드 에버리지가 CPU 실제 사용량이 20을 넘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20 아래쪽으로 유지를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본인이 사용을 하게 될 CPU 양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지금 그 여유는 얼마나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야 다 같이 행복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밑에 태스크 수는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예요. 돌아가고 있는 일들의 개수입니다. 621이죠. 그죠? 요게 621이나 된 이유는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탑으로 다들 보고 계신다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그죠? 탑 이렇게 쫙 써 있죠. 탑을 여러 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을 포함을 해서 시스템 요거를 메인테인을 하기 위해서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쓰여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합쳐서 620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중에 돌아가고 있는 거는
615개가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켜져 있긴 한데 슬리핑이라는 거는 지금 바로 사용은 할 수 있는데 쉬고 있는 거예요. 약간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리핑이라고 해요. 그리고 멈춘 게 멈춰놓은 작업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돌고 있는데 저희가 잠깐 멈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그램. 그 좀비라는 거는 프로세스들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있을 수 있는데 윗단계 프로세스가 없어지고 아랫단계만 지금 좀비처럼 남아있는 거, 그런 좀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또 잘못 얘기했어요. 토탈이 616개고 1개가 지금 돌고 있고 610개가 쉬고 있고 슬리핑이고 4개가 멈춰 있고 좀비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CPU 사용량 쫙 나와 있고요. 이것도 다 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메모리 전체는 몇이고 얼마가 지금 쉬고 있고 쓰여지지 않고 있고 얼마가 쓰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각각의 사용자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지금 돌고 있는 거, S는 슬리핑이고 CPU는 얼마나 사용하지? 1%. 1%라는 거는 CPU 한 개에서 1%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개 일을 돌릴 수 있다 그랬으니까 꽉 찼다. 그러니까 한 개로 꽉 채워서 사용을 하면 2400%가 되겠죠. 그래서 이 퍼센트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꺼야 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탑으로 여러 가지 정보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것들도 공부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명령어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pwd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죠. pwd는 현재 위치,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의 줄임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pwd고요. cd는 change 디렉토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위치를 잡아주고 이런 것들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ls 치시면은 그 안에 리스트, ls도 모든 명령어는 대시 헬프 치시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나온다 그랬죠. 어떤 거는 보여주고 어떤 건 보여주지 마. 어떤 식으로 순서를 가지고 보여줘. 예를 들면은 제가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L을 띄고 대시 소문자 tr 이렇게 하면은 만들어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다 같은 시간에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파일들을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면 가장 최근에 본 파일들이 가장 밑에 오게 돼서 그렇게 보는 거고 사이즈로 소팅을 해줘. 그럼 대문자 s 마이너스 대시 s 이렇게 하면 사이즈로 소팅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재 속해져 있는 이 폴더 안에 어떠한 파일들이 있고 어떠한 또 폴더들이 있고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게 ls 그리고 저는 자꾸 LL로 쓰는데 LL은 ls 띄고 대시 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P는 카피예요. 폴더나 파일을 카피하는 거죠. 복사. 지금 윈도우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많이 하죠. 이 파일을 이쪽 폴더로 복사를 하고 싶어.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요 hg38 아니 이거 너무 테스트 언더바 1.fastq 요거를 언더바 1.fastq를 바로 이 위에 있는 폴더에다가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복사하고 싶은 파일 띄고 위치 써주시면 돼요. 절대 위치를 써줄 수도 있지만 바로 위에다가 그냥 가겠다. 그럼 점점 해주시면은 이렇게 복사가 됐죠. 그렇죠? 여기에 들어가졌습니다. 원본을 복사를 해줘 버려요. 카피 그리고 MV는 무브죠. 잘라내기. 잘라내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갖다가 원래 있던 거는 없애고
옮겨주는 거죠. 그런 게 MV입니다. MV. move예요. 그리고 make 디렉토리 mkdir 있고요. 그리고 뭐 지우는 거 remove죠. 명령어로는 rm입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하시면서 잘못된 거 있으면 rm으로 지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터치, 저 개인적으로는 터치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터치는 그냥 파일을 빈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요. 터치 띄고 qq.txt 이렇게 해주시고 LL 치시면은 qq.txt 파일이 생기죠. 보시면은 용량이 0입니다. 비어있는 파일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금 가장 최근에 만든 게 qq.txt죠. LL 띄고 -tr 이렇게 하시면은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옆에 시간 언제 만들어졌는지 시간도 나오죠. qq.txt는 이때 만들어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 파일을 만들 때 파일을 고칠 때 파일의 안에 내용물 메모장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vim이라는 게 있어요. vim 또는 그냥 줄여서 vi만 써도 되는데요. vi 띄고 qq.txt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각자 폴더에 지금 터치로 qq.txt를 만드셨죠, 그죠? 거기다가 뭐 아무거나 써볼게요. 그냥 제 이니셜을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빔으로 들어오셨으면 ESC 키를 누르고 콜론 점점 Shift 점점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명령어를 쓸 수 있게 돼요. 거기다가 WQ 누르시고 엔터 하시면은 나와집니다. LL 띄고 -tr 또 하시면은 지금 얘가 4바이트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다시 vi 띄고 qq.txt 들어가시면 그 안에 좀 전에 제가 써준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파일의 텍스트를 고쳐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ESC 키 누르시고 콜론 점점 요 뭐라 그러죠? 요 점점 Shift 점점 누르시면은 여기 들어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Q 누르시면은 나와집니다. 그죠? Q는 그냥 퀴시예요. 그리고 아까는 WQ를 했죠. write 퀴시입니다. write 해줘라. 따로따로 써줘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근데 터치를 제가 많이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죠? 터치를 많이 안 쓴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vi 그리고 그냥 kk.txt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파일이 열려요. kk.txt라는 파일이 없었죠, 우리한테. 그냥 열리고 여기서 또 abc 써주고 똑같이 ESC 콜론 여기서 그냥 Q를 한번 누르면은 변화가 있었는데 뭐 그냥 퀴즈는 안 된다. 그래서 write를 하고 퀴즈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LL 띄고 -tr 또 해주면은 kk란 파일이 생겼죠.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을 넣어주면서 파일을 만들어주고 싶으면은 굳이 터치로 파일 미리 만들고 시작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터치라는 명령어는 저는 사실 흔하게 사용은 안 했었어요. 여기까지 뭐 어려운 내용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면은 뭐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cat이라는 게 있습니다. cat은 concatenate의 줄임말이에요. cat은 그 해당 파일에 텍스트들을 모든 거를 다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cat 띄고 qq.txt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qq에다가 저희가 적어줬던 그 텍스트가 남아있게 되죠.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헤드는 제일 윗부분, 테일은 제일 아랫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드, 헬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령어들이 또 많이 나오죠. 캣도 대시 헬프
전부 다 명령어들 어떻게 쓰는지, 어떤 식으로 뭐 옵션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테일도 마찬가지예요. 테일은 마지막 부분, 헤드는 위에 부분. 아마 그냥 디폴트로는 10줄씩 보여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몇 줄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헤드, 테일 그렇고요. find는 특정 파일 이런 거 찾아주는 게 find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폴더 안에서 find 지금 현재 폴더 점 하나 띄고 뭐 대시 네임 이름으로 찾아줘. 다운표 곱하기 fastq 다운표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어디에 테스트 언더바 1.fastq 파일이 있는지 찾아주는 거예요. 홈폴더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홈폴더 가서 물결 표시로 나가서 좀 전에 화살표 방향 위로 하면은 좀 전에 썼던 명령어들이 뭐 다시 나와요. 하시면은 여러 개 있죠. 우리 요 fastq로 끝나는 파일들 있는 위치들을 전부 다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위치 찾고 이런 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find에 그리고 좀 전에 다시 위치로 전 가고 싶어요. 그럼 cd 띄고 대시 해주시면 제 좀 전에 있었던 폴더로 다시 왔죠. 그리고 grep은 파일 안에서 특정 텍스트를 찾아주는 게 보통 사용하는 게 grep입니다. grep 대시 help 해보시면은 또 명령어들이 막 나오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UCG는 grep 띄고 옵션 써주시고 어떤 패턴을 찾을 건지 써주시고 파일 이름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grep이에요. 이게 grep이고 저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저 grep을 이용을 해서 이 FASTA 파일 안에 있는 그 헤더 크로모좀 이름들을 찾는 걸 해봤었죠. 그죠? grep 띄고 다운표 요 표시 요 꺽쇠 표시 해주시고 다운표 hg38 reorder.fasta 이렇게 하시면은 요 꺽쇠 표시가 있는 그 줄들을 전부 다 저희한테 가르쳐 줍니다. 요 꺽쇠 표시는 그 파일들을 전부 다 그 파일들 가까이 크로모점이 시작되는 지점을 표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크로모점 어떤 크로모점에 레퍼런스 지놈이 레퍼런스 시퀀스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vi 또는 vim 빔 사용하시면 파일 전체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그 파일 내용을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vi를 사용을 하시면. 그죠? 근데 FASTA 파일 같은 경우엔 사이즈가 너무너무 크죠. 굉장히 사이즈가 큰 친구예요. 저희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 사이즈가 48로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본 파일을 보게 되면은 예, 31500-52305 바이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언뜻 와닿지가 않죠. 엄청 커 보이죠, 그냥.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뭐 메가바이트 뭐 이런 거 보여주죠. 휴먼 리더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대시 h 써주시면은 얘는 3기가바이트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약간 반올림해서 보여줘요. 3기가바이트고 그거는 31500-52305 바이트다. 이렇게 마이너스 h 붙여주시면은 휴먼 리더블로 그 파일의 용량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파일을 vi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파일 사이즈가 너무 큰 거는 전체를 열고 안에 들어가서 텍스트를 편집을 하고 이게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힘듭니다. 편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전체를 전부 메모리로 가지고 오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는 이런 모드들이 있어요. VI가 아니라 MORE, more 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more 띄고 HG38 이런 거 하면은 그냥 들어가서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면은 한 줄씩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less도 있어요. less HG38 하시면은 안에 있는 파일 내용을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어떤 학생이 질문이 그런 게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크로모좀 시퀀스를 전체 가지고 와서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어벌쩡 대답을 했죠. 뭐 코딩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좀 전에 배웠던 그랩, 헤드, 테일 요거를 이용을 하면은 원하는 크로모점 시퀀스를 다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그랩을 하시면은 그랩 그 옵션 중에 마이너스 대시 n이 있습니다. 소문자 n이 있어요. 소문자 n을 써주면은 라인 넘버예요. 그 우리가 찾아달라고 했던 그 텍스트를 가신 줄이 몇 번째 줄에서 나왔는지를 저희한테 알려줘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그래프로 크로모좀 이름들을 다 가지고 오겠었죠. 여기다가 아무데나 마이너스 n 이렇게 써주시면은 몇 번째 줄에 가서 걔들이 있는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럼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이 얘기는 저희가 몇 번째 줄에 있는 거 헤드, 테일 요거 몇 번째 줄까지 우리한테 보여줘. 그 헤드는 위에서부터 몇 번째 줄까지 보여줘. 테일은 밑에서부터 몇 번째 줄까지 보여줘.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크로모좀 15번 시퀀스를 다 알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크로모좀 15번은 45969044 번째 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48008868번째 줄까지 크로모점 15번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계산기를 쓰셔도 되고 파이썬 이거 파이썬은 뭐 코딩하는 그런 건데 이렇게 단순한 계산들도 해줘요. 얘가 일단 몇 줄 있는지 크로모점 15번을 제가 가지고 오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몇 줄 있는지 알고 싶어요. 4800886 빼기 45969044 저 친구는 2039825 개의 줄로 이루어진 크로모점이에요. 각각의 줄은 뭐 50개, 마지막 줄은 뭐 50개가 아닐 수도 있죠. 50개씩 있으니까 얼추 2039825 곱하기 50 10199, 1250 베이스 페어 정도의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모점 15번은. 뭐 요걸 알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몇 줄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헤드로 그리고 헤드 명령어 중에 헬프 치시면은 또 마이너스 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몇 번째 줄까지 프린트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헤드 띄고 마이너스 n 띄고 아까 요 크로모점 15번은 48008868번째 줄까지가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 위에 어느 지점서부터 크로모점 15번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헤드로 4800 886 8번째 줄까지 우리한테 가르쳐줘. 48 헷갈리네요. 그죠? 4800 8868 이거를 카피해서 이렇게 해주고 HG38 이 파일을 가지고 와주는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그냥 단순하게 화면에다 프린트를 해줘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다른 파일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또 꺽쇠를 해주고 옆에다가 새로운 파일 이름을 써주시면은 크로모좀 15 템포럴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엔터를 해주시면은 L을 띄고 마이너스를 하시고 시야를 하시면은 이 파일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죠? 얘는 헤드로 했기 때문에 크로모좀 1번서부터 15번의 제일 끝에까지 다 나와 있는 파일이에요. 테일 띄고 방금 만드신 크로모점 15번 파일 보시면은 크로모점 15번의 마지막 부분까지, 그러니까 얘는 시퀀스가 50개가 꽉 안 차 있죠. 이 얘기는 마지막 줄일 거다. 그리고 아마 크로모점 15번 위에 가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은 거예요. 제일 뒤에 부분을 가지고 오고 싶은 겁니다. 제일 뒤에 부분 몇 줄이나 있을지 대충 아까 파이썬으로 계산을 했죠. 2039 825 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파일에 테일 띄고 마이너스 n 2039 825 이 사이는 사실 안 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얘를 그냥 엔터를 치시면은 다 프린트를 해버리니까 꺽쇠 크로모점 15.fa 저희가 만들고 싶은 건 이 파일이죠. 엔터 치시면은 자 크로모점 15.fa 파일이 생겼습니다. 헤드 보시면은 크로모점 15번 파일만 저희가 이렇게 쭉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투 스텝으로 했죠. 결국에는 뭐 주절주절 말이 많았는데 헤드 해주고 테일 해줘서 원하는 부분에 있는 걸 잘라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 말고 뭐 방법은 또 있을 겁니다. 그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파이썬에서 나가는 방법은 컨트롤 D키 누르면 나가죠. 컨트롤 D키 누르시면은 파이썬 컨트롤 D 누르시면은 파이썬에서 나가집니다. 죄송해요. 또는 QUIT qui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도 나가집니다. qui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니면은 컨트롤 D키 누르면은 나가진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헤드랑 테일이랑 잘 사용을 하시면은 저번에 질문하셨던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근데 좀 전엔 투스텝으로 했죠. 투스텝으로 했습니다. 헤드 먼저 해주고 테일 해준 거예요. 그거를 사실은 원스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헤드를 해주시고 이렇게 아까 4800, 8868번째 줄까지 줄을 우리한테 줘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우리한테 주는 이 아웃풋을 대상으로 또 다른 일을 해줘 라고 연결을 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요 바가 있습니다. 백슬래시 키를 Shift 키 같이 누르고 이렇게 해주면은 가능한 거고요. 바를 누르고 여기서 나온 결과물에다가 테일을 해줘 라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15 2.fa 하면은 똑같은 파일이 하나 더 생겼죠. 그죠?
뭐 여기까지 막 이렇게 하라는 건 다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리눅스 기본 명령어들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기본 명령어들 얘기를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저희 링크를 걸었었어요. 지금 저희 가지고 있는 각자 개인 폴더에 를 띄고 -tr 하시면은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파일들 링크를 건 거죠. 이 링크라는 게 뭐냐 하면 윈도우에서 사용을 하는 그러니까 윈도우나 맥에서 사용을 하는 바로가기 같은 거예요. 실제 위치는 거기가 아니지만 걔를 누르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데 있는 파일을 얘가 실행을 시킬 수 있게 링크를 건 거예요. 이 파일 안에 있는 그 컨텐츠들을, 내용들을 우리가 그 링크 파일을 통해서 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링크되어 있는 파일, 얘를 통해서 들어가서 원본을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링크가 걸리게 되면은 얘를 링크 파일을 지운다 그래서 원본이 지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링크에도 심볼릭 링크가 있고 하드 링크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링크 할 때 ln 띄고 -s로 했죠. 그죠? ln 띄고 -s로 하는 거는 위치 지정만 해주는 거예요. 저희 실제로 이 파일로 뭔가를 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less로 저 test 1.fastq 파일에 들어가서 뭔가 보면은 실제로 이 컨텐츠들이 이 파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요 원본 위치, 절대 위치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드 링크 -s를 붙여주지 않으면은 원본과 동일한 새 파일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 컨셉은 비슷해요. 근데 다른 거는 저희 자꾸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랬죠. 파일들이. 원본 파일이 지워졌더니 빨간색으로 변한 거예요. 링크가 깨졌다. 근데 하드 링크를 해주게 되면 원본이 사라져도 저희가 링크 걸어준 파일이 그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근데 대신에 안에 있는 그 링크를 건 파일이랑 링크가 걸린 파일이랑 둘 다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한쪽에 내용을 바꿔주면 양쪽 다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링크가 깨지는 일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 말고도 뭐 명령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하시다 보면은 뭐 프로그램이 뭔가 잘못돼 가지고 멈추지 않는다거나 좀 전에 파이썬에서도 밖으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죠? 그리고 뭐 멀티태스킹 한다 그러죠. 지금 윈도우도 지금 제 창을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돌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리눅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 거를 백그라운드에다가 프로그램을 돌린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 아까 파이썬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파이썬 들어갔다가 못 나온 건 그 파이썬이 포어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지금 이 창에 돌고 있는 거를 완전히 그 제일 앞에 전면에 그 프로그램이 있어버리고 그 상태에서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게 만들어주고 다시 저는 다른 공간으로 나와야 됩니다. 굳이 공간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백그라운드, 포어그라운드 그런 게 있고요. 지금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꺼줄 수도 있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저희 cat을 하면은 파일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컨트롤 C를 누르면은 프로그램 강제 종료가 돼요. 컨트롤 C 지금 숙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cat을 누르시면은 해당 파일 안에 있는 전체 내용을 전부 다 화면에다가 쫙 뿌려줍니다. cat 띄고 hg38 fa 하고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미친 듯이 뭐가 나오죠, 그죠? 지금 막 화면에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네. 그만 보고 싶어. 컨트롤 C 키를 누르면은 꺼진다는 겁니다. 강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캣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 안에 있는 모든 거를 화면에다가 프린트를 해줍니다. 그죠? 다시 해볼게요. 캣 띄고 이 파스타 파일 전체 다 보여줘. 그러면 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롤 C 누르시면은 그냥 꺼져요.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강제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캣 띄고 HG38을 하는데 아까처럼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 꺽쇠 해주시고 HG38 언더바 테스트.fa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를 다 프린트를 해주는데 그걸 화면에다 프린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예. 빨리 끝나버렸네요. 그죠? 자, 그리고 LL 띄고 마이너스 TR 해주시면은 3기가짜리 이 파일이 나왔어요. 3기가 정도는 사실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근데 자, 좀 더 빠르게 움직여 보도록 하죠. 자, 이 파일을 다시 똑같이 명령을 한번 다시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3기가가 다 나왔죠. 돌다가 끝나기 전에 컨트롤 C를 그냥 눌러볼게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러면은 아까 3기가 LL 띄고 마이너스 TRH 누르시면 22메가만 들어가다. 뭐 다들 컨트롤 C를 언제 눌렀냐에 따라서 여기 들어간 파일 사이즈는 다를 거예요. 저는 22메가바이트 정도 파일이 들어가다가 꺼진 거예요. 다 못 들어가고 꺼진 거죠. 끝까지 완료를 안 하고 강제 종료입니다. 근데 다시 방금 그거를 돌리다가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컨트롤 Z 그랬더니 스탑드라고 나옵니다. 그죠? 스탑드라고 나오고 LL 띄고 마이너스 TRH 하면은 지금 1.4기가 계속 LL 띄고 3기가까지 이 파일은 3기가가 총 용량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1.4기가인 상태로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상태로 잡스를 눌러볼게요. JOBS 그러면은 1번 잡이 있고 스탑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탑되어 있어. 일시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명령어는 이거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BG 띄고 1 해보겠습니다. BG 띄고 1번 잡을 백그라운드로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뭐 이건 금방 끝난 일이라 바로 또 엔터 또 치니까 돈이라고 나오죠.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BG 띄고 1을 했더니 저희 명령 프롬프트로 바로 들어가졌어요. 이 일을 백그라운드에다 돌린 거예요. 저는 앞에서 다른 일을 또 할 수가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에다가 어떤 일들을 돌려놓을 수가 있고요. 백그라운드로 돌릴 때 좀 전에는 뭐 컨트롤 G를 눌러서 스탑을 시킨 다음에 백그라운드에다 돌리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를 처음 시작서부터 또 설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뒤에다가 Shift 누르고 End 표시 하나만 해주면은 백그라운드에 돌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근데 내가 실수로 뭔가 잘못 돌렸어. 뭔가 일이 잘못된 걸 알았어. 그러면은 자, 여기 끝났는데 여기서 end로 돌리다가 잘못됐어. F 띄고 1 컨트롤 C 눌러서 꺼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C 자, 서버가 힘들었나 봐요. 그런 식으로 끄고 포어그라운드로 가지고 오고 백그라운드로 가져오고 일시정지 시키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사실
요 리눅스 환경에서 흔하게 사용이 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환경에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정도가 제가 오늘 준비를 했던 기본 명령어들이고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뭐 다른 시간에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수업 끝나고도 요 아이디랑은 다 열어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뭐 해보시고 뭐 문제가 생긴 것 같다 그럼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예,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안 생기면은 그냥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랑 이런 거는 여러분들 오셔서 뭐 하시는데 예, 공부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하시면은 여러분들 앞날에 또 도움이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시퀀싱 데이터 아날라이시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있고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들이 이미 있다라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는 뭐 NGS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한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사용을 하던 프로그램들 없어진 것 이제는 사용 안 하는 것들도 많고 그때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오늘 다 배워볼 건 아니고 저희가 그냥 뭐 앉아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지 혼자 뭐 쭉 써봤어요. 오늘 뭐 패스트 QC, BWA 여기까지는 뭐 피카드, 샘툴즈 오늘 여기까지는 한번 실습을 해볼 생각인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처음에 로 데이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일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맥스, 스타, 뭐 알셈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분화된 이런 일들에 사용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파스타 파일 이런 게 좀 전에 저희 보셨던 요 레퍼런스 지놈 파일이죠. 이 파일 처음에 각각의 크로모좀들은 꺽쇠로 이름이 표시가 되고 그 밑에 시퀀스들이 쫙 나와 있는 거 그런 포맷을 파스타 파일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퀀싱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 포맷이 FASTQ 파일 포맷이에요. 그리고 얼라인먼트를 시키게 되죠. 저희 지난번에 뭐 몇 개 리드들 시퀀스 몇 개만 갖다가 뭐 블라스트, 블랏 이런 데다가 막 붙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전체 데이터 굉장히 큰 양이 크죠. 데이터 그것들을 전부 다 얼라인을 시키고 저장을 시킨 파일 포맷이 SAM 파일 또는 BAM 파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베리언트 뭐 레퍼런스 지놈이랑 어디가 다른지 표시하는 게 VCF 파일이에요. 베리언트 콜 뭐 파일 포맷 뭐 이런 거예요. 뭐 그러고 뭐 그 외에 뭐 배드피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그냥 배워볼 거다 이런 거. 뭐 이것도 계속해서 저도 생각나는 대로 공부하는 대로 업데이트하면서 할 건데 오늘은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까지 요 샘, 뱀 만드는 데까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일단 분석을 하려 그러면은 이런 실험이나 이런 것들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그랬죠.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이제 DNA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이라는 걸 합니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요. 전체 DNA를 프래그멘테이션하고 막 자르고 그 자른 DNA들 각각의 조각들을 시퀀싱을 그러니까 양쪽 끝에다가 아답터를 붙이고 시퀀싱을 하는 게 뭐 기본 골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이유 뭐 이런 것 때문에 PCR이라는 걸 해요. 충분한 시퀀싱을 할 수 있는 DNA의 양쪽 끝에 아댑터가 전부 다 붙어져 있는 그런 프래그먼트만 우리는 그 NGS 기계에서 시퀀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비율을 높이고
그리고 충분한 시퀀싱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의 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PCR이라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PCR이라는 건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죠. 근데 이런 과정을 하면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 시퀀싱을 할 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각각의 프래그먼트들이 한 번씩만 시퀀싱이 되길 원하죠. 그죠? 딱 한 번만 하나의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하나의 몰레큘에서 나온 하나의 분자에서 나온 데이터는 한 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클러스터를 한 개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PCR을 하면은 그게 그 익스포넨셜하게 올라가죠. 양이 한 사이클 돌면 2개가 생기고 한 사이클 더 돌리면 4개가 생기고 또 한 사이클 돌면 8개 생기고 뭐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는 않지만 뭐 아이디얼하게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똑같은 프래그먼트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난 거를 듀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저희 듀플리케이트 뭐 아티팩트 저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완전 똑같은 시퀀스가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루미나 시퀀싱을 할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거를 마크 듀플리케이트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듀플리케이션이 생기게 되고 PCR 과정 때문에 그거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뭐 최근에는 그런 PCR 과정을 제거를 하고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 포맷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그림에서 요거는 그 보통 지놈 시퀀싱 분석의 파이프라인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이 앞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씩 그냥 보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은 이 왼쪽에 있는 부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래서 일단 로 데이터, 날 것의 데이터죠. 굉장히 날 것, 아무 처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처리가 돼서 저희한테 준 데이터고요. 어쨌든 그거는 FASTQ 파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지놈에다가 레퍼런스에다가 매핑한다, 얼라인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레퍼런스가 FASTA 파일인 거고요. 매핑이 되면은 SAM 파일, 그 BAM 파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듀플리케이션을 제거를 해주고 뭐 그 다음 과정들은 약간 이제 옵셔널한 뭐 좀 더 잘 분석을 하고 싶으면 필요한 과정들일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FASTA 파일 저희 배워봤죠. 그리고 FASTQ 파일도 이거는 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뭐 FASTQ 파일 뭐 얘는 기본적으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뭐 위치 정보 이런 것들도 있으면서 뭐 퀄리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시퀀싱 퀄리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저희 다음 주에 뭐 시험 같은 거 볼 때는 이런 거 뭐 굉장히 시험 내기 좋겠죠, 그죠? 프레드 스코어, 프레드 스코어가 몇일 때 걔는 어큐러시는 몇 프로겠냐,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기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FASTQ 파일에서 그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 바로 여기죠. 여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죠? 바로 이 부분. 자, 이거를 하고 우리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보면 좋겠죠. 헤드 띄고 테스트 1.fastq 실제로 보시면은 너무 길어서 한 화면에 예쁘게 안 나오는데 자, 각각의 시퀀스는 4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ID가 나오고요. 실제 시퀀스 AACCC 어쩌고저쩌고 ID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에디셔널한 저희가 그냥 쓰고 싶은 아무 정보나 넣는 게 나오고 그 밑에가 4번째 줄이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는 줄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막 AAA, 뭐 꺽쇠, FF, JF, J, AJ, 뭐 바바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뭔지 도대체 이것만 딱 놓고 봐서는 얘가 퀄리티가 몇이라는 건지 정확히 알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거는 자 여기에 딱 뭐라고 써놨죠. ASCII 코드라는 걸로 한 베이스당 한 글자를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ASCII 코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저희가 문자를 쓰기 위해서 각각의 문자마다 숫자를 매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A라고 쓴다 그러면은 그 화면에다가 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화면에 A라고 써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컴퓨터는 사람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숫자 정도로 이렇게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A는 뭐 예를 들어서 뭐 5번이야. 잘 기억 안 나네요. 아스키 코드 구글에 치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A는 뭐 5번이야. 뭐 B는 뭐 뒤에나 써놨네요. 그죠? 지금 이겁니다. 여기에 A는 65번이네요. 그죠? A는 65번, B는 66번, C는 67번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자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자들마다 숫자를 그 할당을 해놨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 숫자를 주면서 이거 아스키 코드야 라고 얘기를 하면 컴퓨터는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를 저희한테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에 이 시퀀싱 퀄리티를 표현을 할 때 하나의 시퀀스마다 하나의 퀄리티를 나타내는 문자가 매칭이 되면 편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아스키 코드를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레드 스코어가 40이야 라고 하면은 걔는 뭐 G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각각의 시퀀싱 기술들마다 사용을 하는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다르고 보통 이 골뱅이 표시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뭐 이런 얘들이 보시면 프레드 플러스 64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64가 빵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64가 빵점이고 거기다가 그래서 1점 프레드 스코어 1이면은 65번째 자리에 있는 A, 프레드 스코어 2면은 66번째 자리에 있는 B 이런 식으로 할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좋죠. 시험 문제 내기에 그렇죠? 이 표를 주면서 프레드 스코어가 몇이었다. 어떤 문자가 나오겠는가 그런 거.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아스키 무슨 뭐 일루미나 1.5 플러스 프레드 64를 사용을 하는데 퀄리티 스코어가 뭐 프레드 그 파스트 큐 파일에서 K라고 나왔다. 얘는 프레드 스코어 몇이겠는가? 뭐 이런 거 이제 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각각의 시퀀스, 각각의 리드라고 합니다. 각각의 4줄씩 표현이 되어 있는 요것들이 얘가 한 개의 리드, 그죠? 4줄이죠. 그리고 얘가 한 개의 리드, 얘가 한 개의 리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얘들의 전반적인 퀄리티 컨트롤을 하고 싶어요. 일단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건 각각에서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처음에 시퀀싱을 했어요, 저희가. 그러면 제일 처음 알고 싶은 게 뭘까요? 전반적으로 지금 시퀀싱 퀄리티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처음에 X11 포워딩 하라고 뭐 하면서 했던 그때 테스트 해보라고 했던 FastQC예요. FastQ의 파일의 전반적인 퀄리티 컨트롤 그 뭐라 그러죠? 퀄리티를 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요 들어가시면은 뭐 매뉴얼도 있고 그래요. 이것도 전부 다 뭐 공부를 하시면 좋을 텐데 뭐 굉장히 빠르게 퀄리티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뭐 프로그램입니다. 뭐 이것도 뭐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FastQC는 뭐 뱀이나 샘 파일에도 가능하고 FastQ 파일에도 가능하다. 자, 그래서 저희 요 FastQC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로 했으면 나올 때는 Q를 눌러주시면 나와지고 FastQC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X 서버 connection refused. 자,
아마 스밍을 아까 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창이 GUI로 굉장히 쓰기 편하게 나올 겁니다. 그죠? 자, 그냥 뭐 이것도 여담인데 지금 이 프로그램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fast QC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이 터미널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뭐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fast QC 돌리면서 다른 일도 하고 싶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컨트롤 G 누르고 나와서 스탑 뜨죠. 그러면 이거 fast QC로 뭔가 할 수가 없어요. 또 얘 멈춘 거예요. 그래서 BG 띄고 1 이렇게 하시면은 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게 백그라운드로 돌리는 거고. 아무튼 fast QC에서 파일 누르고 오픈 누르신 다음에 본인 스튜던트의 본인 홈 폴더로 가세요. 또 개인 폴더로 가시면은 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파일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테스트 1.fastq 파일 여시면은 옆으로 막 올라가죠. 지금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퀄리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퀄리티가 나오게 됐는데 이거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들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름 보시면은 어떤 정보인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Basic Statistics 기본 정보들이죠. 파일 이름은 이거였고 파일 타입은 Conventional Base Call 뭐 전통적으로 나오는 베이스 콜이고 생어 일루미나 1.9를 이용을 해서 인코딩이 되어 있다. 생어 뭐 앞에 얘기했던 생어 일루미나 1.9 예. 버전 정보입니다. 그죠? 생어 일루미나 1.9라는 그 1.9 버전을 이용을 해서 뭐 인코딩이 되어 있다. 전체 시퀀스 개수는 100만 개이고 제가 100만 개만 잘라온 거예요. 너무 큰 파일들은 저희가 실습하기에 어려우니까 전체 시퀀스 100만 개가 있고 퀄리티가 너무 낮다라고 한 건 0이었다. 그리고 시퀀스 랭스는 리드 랭스는 150 베이스 페어였다. GC 컨텐츠는 54%였다. 뭐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탭에 있는 파워 베이스 시퀀스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파워 베이스 시퀀스 퀄리티라는 건 저희 150 베이스 페어라 그랬죠. 걔들 구간 나눠놓고 시퀀스 퀄리티 프레드 스코어를 쭉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퀄리티가 위쪽에 붙어 있으면 위쪽에 붙어 있을수록 퀄리티가 좋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지 않아요. 보통 시퀀싱을 하게 되면은 앞부분이랑 뒷부분은 퀄리티가 좋지 않게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뭐 노이즈도 많이 끼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그렇고 그리고 끝에 부분에 가서도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티피컬한 시퀀싱 퀄리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실험이 잘 된 거, 실험이 굉장히 안 된 거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게 굿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게 배드예요. 이렇게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엔 펄타일 시퀀스 퀄리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시퀀싱 데이터에서 FastQ 파일 보시면 위치 정보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계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미경을 가지고 뭐 사진을 찍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시그널들을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칩 위에서 그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칩에서 위치적으로 시퀀싱이 잘 안 되는 그런 위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위치적으로 어디가 시퀀싱이 잘 안 되었는지 그래서 Y축은 위치 정보를 나타내고 X축은 포지션 따라서 그러니까 시퀀싱 리드가 150 베이스 페어인데 1번 베이스서부터 150 베이스 페어까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들이 몇 번째 시퀀스에서 퀄리티가 뭐 좋았나 나빴나 뭐 이런 것들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퀄리티들, 그래서 펄 시퀀스, 퀄리티 스코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얘들 같은 경우에는 리드 지금 저희 100만 개 가지고 있는데 전체 그 평균적인 시퀀스 퀄리티 어느 정도의 각각의 리드가 평균적으로 시퀀스 퀄리티가 몇 정도에 몰려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거랑 요거의 펄 베이스 시퀀스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ACGT, 초록색은 A, 파란색은 C, 검정색은 G, 빨간색은 T로 나타내고 있는데 각각의 리드 위치에서 평균적으로 몇 개나 나왔는지 이런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A랑 T는 같이 다니죠. C랑 G도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는 A랑 C는 양이 A랑 T는 양이 같아야겠죠. 그리고 C랑 G도 양이 같아야 될 겁니다. 그죠? 거의 그렇게 유사하게 나오죠. 그죠? A랑 T랑 유사하게 나오고 C랑 G랑 유사하게 나오고 그리고 뭔가 위치적으로 어딘가가 시퀀싱이 잘 되고 잘 안 된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요 관계가 깨지게 될 거예요. 지금 앞쪽에 보면 약간 깨져 있죠. 보통 앞쪽은 시퀀싱이 잘 안 된다 그랬어요. 퀄리티가 좋지 않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심지어는 저희가 시퀀싱을 하기 전에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 하는 그 실험적인 거를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랬죠. 라이브러리 프레퍼레이션을 할 때 너무 프래그먼트 길이가 짧으면은 아댑터 시퀀스를 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답터 시퀀스라는 건 요 아답터들이죠. 브릿지를 만들고 시퀀싱을 시작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퀀싱하고 싶은 양쪽 끝에 붙여주는 게 아답터들이에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시퀀싱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 짧았어요. 150 베이스 페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뭐 100 베이스 페어 정도밖에 안 됐어. 그 사이에 있는 길이가. 요 길이가 너무 짧았어요. 그러면은 시퀀싱을 하면서 요 아답터들을 읽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요 퍼 베이스 시퀀스 컨텐츠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데이터가 유니폼하기 때문에 좋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 AT랑 CG 양이 차이가 있죠. 요거는 뭐 다른 목적에 의해서 뭐 RNA 시퀀싱을 아마 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뭐 퀄리티 안 좋은 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저희 실제로 제가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에서 그 굉장히 시퀀싱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데이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뒤쪽에 한 25 베이스 페어 정도 리드 1이 있고 리드 2가 있는데 25 베이스 페어 정도 뒤쪽으로는 굉장히 유니폼하게 나오는데 그 앞쪽은 지저분한 게 많이 끼어 있죠. 그죠? 완전히 깨져 있어요.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대충 어떤 시퀀스가 나왔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관계가 크게 깨져 있습니다. 리드 1도 마찬가지고요. 리드 2도 마찬가지고 각각 특징을 가지고 깨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 이 앞쪽은 트림해버릴 거야 전부 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퀄리티를 보고서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갈 건지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핑을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근데 그게 왜 안 됐는지 봤더니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잘 안 됐더라. 뭐 이런 것들 결정을 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이 뭐 저희 뭐 바이오 인포메티션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해 나가는 일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처음 받은 로 데이터 파일들의 QC 결과 특정 부위의 퀄리티가 나쁘거나 특정 부위의 이상이 발견이 되면 이 부분들을 본격적인 분석하기 전에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할 수가 있죠. 이 과정을 트리밍한다라고 합니다. 잘라내는 거죠. 다양한 트리밍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트리모매틱스, 패스트X 툴킷, 패스트 프로 NGS 그러니까 뭐 이름 멋있게 지어놨는데 다 트리밍 해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계속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고 뭐 구글에다가 그래서 NGS 트림 소프트웨어 검색을 해보면은 심지어 올해도 나왔을 거예요. 그죠? 올해도 뭐 새로 나온 프로그램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NGS 트림 소프트웨어
툴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은 이제 2019년에도 뭐 나온 게 있고요. 패스트 프로 NGS 이게 저희 사실 이거 보고서 쓴 거예요. 프리 프로세싱 프로그램들 찾아보시면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무턱대고 뭐 트리밍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런 거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게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후 처리 단계에서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것들 공부를 하면서 알아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QC를 하고 전 처리 단계가 끝났으면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얼라인먼트 또는 매핑이라고 불러요. 얼라인먼트 또는 매핑이라고 부르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뭐 두 개 보여드리고 있는데 왼쪽에 그러니까 리드들이 뭐 이렇게 5개 있다라 그러면은 레퍼런스 지놈에 가서 가장 잘 맞는 자리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완전히 100% 일치를 하는 자리만 찾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 개개인의 시퀀싱을 하는 거에 큰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변형이 생겼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미스매치는 어느 정도의 다름은 허용을 하면서 그 리드가 가장 잘 맞는 자리를 찾아서 어디서 변화가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얼라이먼트 또는 매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리드가 5개가 있어요. 거기서 이 C 자리가 잠시만요. CTT, CGG, CTT, CGG. 예, 여기 정확하게 위치를 안 잡아놨네요. 그죠? CTT, CGG인데 거기서 CTT 자리에서 A로 바뀐 게 리드가 3개가 있더라. 5개 중에서 얼라인을 시켰더니 여기에 제일 잘 맞게 되는 리드가 5개가 있었는데 그 5개들 중에서 요 CTT 자리에 T가 A로 바뀐 게 3개가 있더라. 그러면은 저희는 요 자리에 포인트 뮤테이션 또는 SNP이라고 부릅니다.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 T가 A로 바뀐 게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에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한 쌍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얼릴이 2개 있다 그랬습니다. 한쪽 얼릴은 CTT인데 다음 쪽 얼릴은 CTA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이 뭐 여기는 다 예쁘게 그려놨는데 쫙 다 됐는데 예쁘게 잘 됐는데 이 사이에 레퍼런스 지놈에서는 없던 시퀀스인 GCCG가 쫙 붙어 있더라. 리드 안에 이쪽은 여기 가서 얼라인이 되고 이쪽은 여기 가서 얼라인이 됐는데 레퍼런스 지놈에 없었던 GCCG라는 시퀀스가 모든 리드들이 가지고 있더라. 그럼 여기에 인서션이 있더라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각각의 리드들이 가장 잘 맞는 위치를 잡아주는 게 얼라인먼트입니다. 예. 저희 얼라인먼트하고 그 샘 파일 그 후처리하는 것까지 좀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 벌써 시간이 4시 반이나 돼버렸어요. 4시 반이나 돼버렸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험은 배운 데까지입니다. 배운 데까지 패스트 Q 파일, 뭐 패스트 QC 뭐 이런 것들 배운 데까지 시험을 내도록 하고요. 저희 시험은 대면이고 네.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뭐 다음 중간고사 끝나고 그 다음 시간서부터죠.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좀 더 빨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 리눅스 서버 그 시스템 2021 아이디 계속 열어놓을 테니까 수업 시간 말고도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해보시고 뭐 문제 생겼다 연락 주시고 이메일 써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예. 질문 없으시면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저도 사실 뭐 수업 다 처음 준비하는 거라 내용도 그렇고 많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녹화한 파일, 오늘 거 좀 녹화를 해봤는데 큰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 녹화 파일은 제가 뭐 유튜브에 올려서 링크 보내드릴게요. 제가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뭐 빨리 안 올린다고 뭐 욕하고 그러지 말아주시고요. 리눅스 저도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험은 최대한 저는 뭐 학생 수가 많잖아요. 학생 수도 많고 저희 상대평가니까 최대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말 그대로 여러분들 학점을 드리기 위한 그런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저도. 자꾸 말이 많네요. 그죠? 나가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하셔도 되고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더 질문 없으시면은 저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